안녕하세요, 어무자입니다. 오늘은 예전에 예고해드렸던 원투클립에 대한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영상이 좀 늦은 이유는 영상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좀 더 응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다른 영상들이 이제 먼저 올라가고 그 뒤에 설명을 드리는 편이 낫겠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개발하고 제가 판매하는 제품을 올려드리는 것에 대해서 지물건 지가 홍보하는 것 같고 그래서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미 정말 많은 분들이 원투클립을 구매를 하셨고 전용 훅에 대한 이야기, 단차 조절하는 방법, 클립 홀더 정말 많은 질문들을 해주세요. 그렇다는 얘기는 누군가는 그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해야 하는데 사실 저만큼 원투클립을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미 구매하신 분들께는 적어도 제가 정확한 설명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바로 이제 응용 방법, 전용 훅에 대한 이야기, 조류나 바람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는 것들, 귀걸이 뒷마개를 응용하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을 이미 원투클립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는 정말 이거보다 좋은 영상이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자세하고 또 가감없이 장단점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트!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클립을 개발한 데는 고도리 다운샷에서 뽕을 맞고 어떻게 하면 고도리의 바늘을 뒤쪽으로 끼울 수 있을까, 훅포인트를 뒤로 가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때 우리 군산 프로 선장님이랑 자주 낚시를 다닐 때였는데 차 안에서 정말 이렇게 열띠게 공부를 했더라면 정말 둘 다 서울대, 물론 그로 인해서 다음에 출시를 했고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았습니다. 저는 사실 생미끼 쪽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기대했는데 웜을 사용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이제 입소문이 나게 되고 큰 광어 다운샷 대회나 이런 데에서 상위권에 입상하시는 분들이 원투클립으로 잡아내셨다고 알려지면서 더 빠른 속도로 알려지게 된 것 같아요. 왜 개발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원투클립의 정확한 사용 방법 및 무한한 응용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원투클립의 가장 큰 장점은 뭐니 해도 웜을 교체하지 않고 웜이 끼워진 바늘 채로 교체하는 방식이라는 데 있겠습니다. 그렇기에 가능한 일 중에 하나가 아마도 웜에 바늘이 끼워진 채로 상품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왜냐면 우리 배에서 보면 낚시를 처음 하시는 분들 중에서 웜을 제대로 못 끼우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는 아예 바늘이 끼워진 웜을 구매를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래도 초보 조사님들께는 정말 좋은 일이겠죠. 이게 원투클립이니까 가능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단차 조절이 너무 쉽다는 거죠.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 대빵 크게 출력한 3D 출력물과 운동화 끈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 그건 잠시 후에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단차 조절. 기존의 채비 중에서도 단차 조절이 되는 채비가 있긴 합니다만 좀 구조가 복잡하죠. 그래서 봉돌 쪽에 그냥 매듭을 잘라서 줄여서 쓰시는 분들은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또 단차 조절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구슬 부분 있잖아요. 그 구슬 부분이 문제가 많이 됩니다. 개발하신 분의 의도와는 전혀 맞지 않게 그 일부 채비를 만들어 파시는 분들이 싸구려 구슬을 써놔서 구슬 마감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구슬의 그 날카로운 부분에 쓸려서 대물이 걸렸을 때 그 부분에서 터지는 일이 종종 있더랬죠. 저는 실제로 배 위에서 선장님이 손님들에게 쌍욕하는 경우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문제점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단차 조절은 좀 무의미해지고 웜을 바닥 세우는 용도로만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제가 감히 확신합니다만 이 원투클립은 정말 몇 번만 채비를 하시다 보면 정말 너무 간단하게 단차 조절이 가능하고요. 원투클립을 빼고 나면 줄이 눌림 현상이 좀 있습니다만 강도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며칠 전에 영흥도에서 이제 68cm짜리 두 마리를 잡은 이제 김 선생 다들 아시죠? 둘 다 이 원투클립으로 끌어냈는데 잡아낸 채비를 또 사용했어요. 단차 조절만 다시 해서 그 목줄 그대로 두 마리를 잡아냈거든요. 목줄과 원줄의 연결, 또 목줄의 맨돌의 핀돌의 매듭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라인의 강도가 약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적어도 원투클립이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이 역시도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긴 합니다만 카메라 앵글을 바꿔서 자세히 설명드릴 때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히트! 이게 원투클립을 확대해서 출력을 한 거고요. 이게 낚싯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위쪽이 원줄 쪽, 요 밑에 쪽이 봉돌 쪽입니다. 요 위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U자로 말려 있거든요. 거기에 끼워주시면 됩니다. 위에 끼워주시고 아래 끼워주시고 사실은 이게 다예요. 다만 단차를 고정하기 위해서는 밑에 단에 한 바퀴를 더 감아 주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이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어느 쪽이든 한 바퀴만 더 감아주시면 단차 고정은 됩니다. 물고기가 걸리게 되면 힘을 받는 방향은 이쪽이기 때문에 그때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밑걸림인데 이게 밑에 쪽이라고 그랬죠. 이 라인이 지금 좀 전에 감은 것처럼 앞쪽으로 한 바퀴 더 감겨서 단차가 고정이 되면 밑걸림 시에 이렇게 잡아 당겨질 때 이렇게 쑥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인을 앞쪽 편이 아니라 뒤쪽으로 감아서 넣어주라는 거죠. 앞쪽으로 감았다고 하더라도 요걸 요 뒷부분으로 이렇게 유턴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면 밑걸림이 생기더라도 요 기둥줄에 걸려서 쉽게 빠지지 않게 되는 거죠. 물론 얇은 줄을 사용하시게 되면 이렇게 감아도 밀릴 수가 있는데 고기가 물었을 때는 빠질 일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차를 수정하실 때는 역순으로 하시면 될 거고요. 한번 빼주시고 가급적이면 위에 한 개만 남겨주시고 단차 수정, 그리고 아래쪽 끼워주시고 단차 고정. 지금 3D 프린터로 크게 보여드리니까 좀 쉽게 되는데 배 위에서 하실 때는 얘를 끝까지 밀어 넣지 마시고 살짝 좀 남겨놓은 상태로 감아주시면 훨씬 편해요. 그래서 요걸 끝으로 이렇게 싹 밀어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요. 그리고 단차 고정은요, 있는 힘껏 당겼을 때 안 밀리는 정도가 아니라 드랙보다 강하면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있는 힘껏 잡아당기면 밀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예 안 밀릴 정도가 되면 나중에 단차 조절을 할 때 여기서 라인을 빼내면 너무 눌려서 라인의 강도가 여기 부분이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4호, 5호, 6호, 7호까지 사용을 해봤는데 한 바퀴 정도만 감아주시면 되고요. 그거보다 뭐 얇은 3호 혹은 이제 4호 중에서도 좀 얇은 라인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만 한 바퀴나 두 바퀴 정도 더 감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차 고정은 드랙보다만 안 밀리면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디 어장줄이나 밑걸림이 생겼을 때 클립 부분이 터지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저도 그런 적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부분이 그냥 일반 생줄보다는 당연히 살짝 눌려있고 다른 라인과 겹쳐있기 때문에 100%의 강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밑걸림이 생겨서 라인을 끊어야 할 때 아무리 카본줄이라고 해도 연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운데 부분이 약해지는 게 맞지 않을까요? 뭐 설사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맞춰놓은 드랙보다 강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절대 안 끊어지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 부분은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사실 요 부분입니다. 여기에 라인을 처음 집어 넣을 때 요 부분을 후가공 처리를 해서 보내드리고 있기는 한데 그 후가공이라는 게 세라믹 볼이 여러 개가 든 큰 드럼 세탁기 같은 곳에서 이렇게 돌면서 날카로운 부분들을 무뎌지게 하거든요. 근데 간혹 요 부분이 덜 무뎌지고 날카로운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가 어쩌다가 있습니다. 제가 수만 개를 일일이 확인을 해서 내보내질 못하는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라인을 띄우면서 손으로 한번 체킹을 해주시고 가급적 이 끝부분을 좀 피해서 안쪽으로 최대한 이렇게 밀어 넣어주시면 되실 거예요. 요 부분이 이 디귿자 부분보다 살짝 더 튀어나오게 만든 건데 이거를 아예 이만큼씩 길게 만들어 버리면 쓸리는 일도 덜 할 거예요. 그리고 또 후가공 처리할 때 요 부분이 많이 무뎌질 텐데 그렇게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다른 분들이랑 라인이 엉키거나 했을 때 너무 쉽게 끼는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짧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라인을 처음에 끼우실 때 꼭 한번 체크를 해주시는 습관을 가져주시고 최대한 이쪽을 피해서 밀어 넣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이건 바늘에도 이런 애들이 있어요. 훅 아이 부분 있죠. 그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항공정이 끝나고 절삭되는 과정에서 이런 날카로운 부분이 남아있는 채로 말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팔로마 매듭으로 채비를 묶어 가실 때 그 부분에서 라인이 스크래치가 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터지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 것과 같은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늘이 들어가는 방향은 이쪽 방향이 봉돌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겠죠. 들어가는 거는 시중에 나와 있는 바늘이 다 잘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전용 훅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부분에서 여기로 넘어갈 때, 즉 웜이 수평이 되게끔 바늘을 넘겨줄 때 이 부분에 걸림 현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봉돌이 채비를 끌고 입수가 될 때
이렇게 걸려주는 현상이 없게 되면 입수가 되면서 바늘은 하늘을 향하면서 입수를 하겠죠. 그리고 봉돌이 바닥을 딱 찍게 되면 바늘도 따라서 이렇게 안착이 되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바늘이 옆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봉돌이 바닥을 찍고 나서 웜이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봉돌이 채비를 물고 끌고 내려갈 때 물의 저항만 견뎌줄 정도로 걸림 현상이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채비를 바다에 처음 던질 때 그냥 휙 하고 냅다 던지는 경우가 많죠. 뭐 새색시 발걸음 마냥 살포시 내리진 않잖아요. 물에 첨벙하고 입수될 때만 견뎌주면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반대로 후가이가 너무 작은 바늘을 사용하게 되면 바늘을 수평으로 제끼는 과정에서 이 클립 뒤쪽이 살짝 들리면서 안착이 되는데 이때 후가이가 너무 작으면 이 부분이 너무 많이 들리면서 100% 복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바늘을 끼울 때 이 부분이 좀 헐거워져요. 그리고 바늘을 뺄 때도 이 부분을 무리하게 들면서 빼내려다가 지금 보세요. 들썩들썩하죠. 이렇게 무리하게 빼내려고 하다 보면 이 부분이 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훅 아이 사이즈가 맞는 바늘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바늘을 분리하실 때도 여기서 들어주는 게 아니라 최대한 바늘을 끝에 쪽으로 가져와서 제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본인이 가지고 계신 어떤 바늘을 써도 무방합니다. 꼭 저희 바늘 구입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전용 바늘이라는 게 별거 아닙니다. 그냥 이거예요. 후가이 사이즈가 이렇게 맞는 거, 내려가면서 물의 저항 정도만 견뎌주면 된다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같은 바늘 회사라고 해도 제조 때마다 사이즈가 작업자마다 달라진다는 거죠. 몇 차례 문의를 드리고 부탁을 드려도 그게 그렇게 어려운 모양입니다. 작업하시는 분들마다 후가이 사이즈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시네요. 사실 매듭 지어서 쓰시는 분들은 이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조금 차이가 있어도 사용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고요. 그런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 사이즈 맞게 생산해줄 업체를 찾았고요. 앞으로는 이제 그런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늘로 제끼는 거 외에도 이 부분이 부러지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어떤 낚싯대든 드랙력이라는 게 있죠. 낚싯대만 있는 게 아니라 릴도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원투클립을 생산하고 나서 너무 이 맞는 바늘을 찾기가 힘들어서 이 와이어의 두께를 아주 살짝 얇은 걸 쓰면서 이 각도를 줄였어요. 그래야 그나마 맞는 바늘이 많아지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게 부러지는 일이 가끔 생깁니다. 그게 언제냐면 뜰채에서요. 바늘이나 클립이 뜰채에 끼워진 채로 광어를 갑판에 패대기를 칠 때, 아니면 뜰채 안에서 광어가 푸드덕 될 때, 이럴 때 부러지거든요. 그건 사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얘 드랙력은 대략 한 10kg에서 12kg 정도라고 보시면 될 듯 싶은데, 단언컨대 랜딩 도중에 이 부분이 부러졌다는 얘기는 단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다 올려놓고 푸드덕대다가 부러진 적 저도 몇 번 있고요. 그런 이야기 몇 번 듣기도 했는데 단 한 번도 랜딩 도중에 이 부분이 부러져서 고기를 날렸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1m 20cm 이하의 광어는 안심하고 잡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단차 조절이 쉽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목줄에서 분리가 쉽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다시 체결하기도 쉽다는 얘기겠죠. 이 물이 안 갈 때 뭐 바닥층에 우럭 장대 매운탕거리라도 좀 잡아내고 싶다면, 혹은 광어가 입질하는 정확한 단차를 체크해보고 싶다면, 그럼 몇 개 더 다세요. 밑에도 하나 더 달아보고 위에도 하나 더 달아보고. 실제로 바늘을 2개, 3개씩 묶어 다니시는 분들 종종 있습니다만, 그렇게 매듭을 지어서 2, 3개를 묶어놔버리면 물이 빠를 때 하나는 좀 빼고 싶거든요. 그럴 때는 방법이 없어요. 채비 자체를 바꿔야죠. 제가 이제 여기다가 채비를 몇 개 더 끼우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주위에 있는 분들께 피해가 안 가게 하는 상황에서 끼워야지, 내 욕심만 부리겠다고 다른 분들의 채비를 엉키게 해가면서까지 여러 개를 끼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 또한 이 부분입니다. 이왕 얘기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원투클립의 가장 큰
큰 단점을 또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다른 분들과 이게 채비가 엉키면요, 누구의 채비가 어떤 상황에 의해서 어떻게 엉키게 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엉켜있는 모습을 보면 영락없이 원투클립이 잘못한 상황처럼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실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원투클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저것 틈이 많잖아요. 그 틈으로 라인이 끼일 확률이 그만큼 높거든요. 다른 분들과의 채비 엉킴도 엉킴이지만 고기를 잡고 나서 뜰채에도 또 그렇게 잘 껴요.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연구를 해서 뭐 실리콘 덮개를 씌워보려고 열심히 연구 중이긴 한데 몸뚱아리가 게을러서인지 머리가 나빠서인지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네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나마 제가 원투클립을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꼭 몇 개씩 더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엉키면 그냥 끊어버리시라고요. 우리 원투클립을 사용하시고 익숙해지신 분들은 솔직히 채비하기가 너무 쉽잖아요. 비록 내 채비, 내가 운용을 잘못한 게 없다 손 치더라도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더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개선이 되더라도 몇 개씩 더 넣어드리는 건 뭐 죽을 때까지 계속될 예정이지만 상대적으로 채비하기가 편한 우리가 조금 더 양보를 하자는 거죠. 이 부분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원투클립이 이제 뭐 기존 다른 채비들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나은 혹은 불편한 점들을 좀 말씀드렸는데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왜? 세상 어디를 찾아봐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채비는 없습니다. 제가 영도 낚시 갔다 오기 전에 미싱 바늘로 바늘을 세워서 묶는 방법 말씀드렸죠. 그리고 영도 가서 3번의 바이트를 받아냈고 랜딩까지 성공을 했죠. 그리고 그전 영상에 뭐가 있었나요? 조류에 따라서 라인이 사선이 지고 웜의 방향이 어느 쪽이냐, 바람이 불 때와 안 불 때, 또 조류가 셀 때와 안 셀 때 웜을 세워야 할지 말아야 할지, 웜에다 훅을 집어넣고 빼는 게 조과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렸죠. 여기에 뭐가 등장을 하냐면 귀걸이 뒷마개가 또 한번 등장을 합니다. 귀걸이 뒷마개는 정말 제가 대한민국 낚시 유튜버 최초로 떠든 장본인인데요. 웜회사에서는 아마 저를 무지하게 싫어할 겁니다. 그로 인해서 저는 웜에 대한 패러다임도 좀 바뀌면 어떨까를 생각을 해봅니다. 재활용의 폭이 커진 만큼 또 바늘 채로 갈아 끼울 수 있는 채비가 나온 만큼 조금 더 디테일하고 조금 더 물고기 같은 그런 웜이 나오길 바라봅니다. 뭐 잠깐 딴 얘기였고요. 아무튼 이 귀걸이 뒷마개를 이용하면 앞에 서너 편의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모든 방법이 다 응용이 됩니다. 우선 귀걸이 뒷마개 없이 그냥 체결하는 방식은요, 훅 아이를 깊숙이 넣지 않고 그냥 빼놓은 상태, 웜의 대가리가 기둥줄의 텐션을 받지 않는 대략 그런 상황이 연출될 거고요. 물이 좀 안 갈 때, 이때는 웜을 바딱 세우는 편이 좋겠죠. 그때는 귀걸이 뒷마개를 훅 아이에 씌워줍니다. 그렇게 하고 원투클립에 밀어 넣게 되면 뒷마개가 워낙 신축성이 강해서 잘 안 뚫리는 그때 살짝 손으로 밀어 넣어주면 뽁 하고 뚫리면서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안착을 시켜주면 이런 식으로 바닥 선 웜을 연출할 수가 있죠. 그리고 미싱 바늘로 묶었던, 나중에 알았는데 이제 뭐 스넬로트라고 하는 채비법이 있더라고요. 보통 베스 고수분들이 쓰는 방법이라고들 하시는데 저도 뭐 구독자분들이 댓글로 달아주셔서 알았습니다. 뭐 아무튼 그렇게 바늘을 하늘로 세울 때 쓰는 방법은 이 귀걸이 뒷마개를 먼저 끼워버리고 바늘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먼저 들어가 있던 귀걸이 뒷마개가 일종의 쿠션 역할을 해주고 바늘을 위로 밀어 올려주게 되는 거죠. 정확하게 이때는 이렇게 쓰세요라는 건 없지만, 바람이 없고 조류가 좀 있을 때는 귀걸이 뒷마개를 먼저 끼워주고요. 바람도 없고 물도 잘 안 갈 때는 두 번째로 보여드렸던 훅 아이의 귀걸이 뒷마개를 씌우고 밀어 넣어주시고요. 바람이 세서 배가 많이 밀리고 라인이 사선이 많이 지게 되면 물보다 배가 빠를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귀걸이 뒷마개 없이 그냥 체결해주는 편이 유리할 것입니다. 하지만 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완벽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밑조류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뭐 바닥이 평평한 글밭이나 뻘밭인지 험한 지형인지, 지류와 반탄류에 영향이 있는지 등등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현장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귀걸이 뒷마개 하나만으로 이 모든 웜의 방향이나 높이를 전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죠. 원투클립에는 말이죠. 이제는 생미끼 채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긴 말 필요 없고 짧은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훅 포인트가 어디가 있는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기존의 채비는 절대 이렇게 끼울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바늘을 끼우고 나서도 한동안은 살아있다는 거죠. 지금 끼운 고등어는 신진도에서 이제 선장님이 직접 잡아서 물칸에 살려놓은 고등어를 끼워 본 건데요. 훅포인트 위치 정말 예술이죠. 진짜 살아있는 고등어 웜이라고 봐야겠죠. 사실 이걸로는 제 광어를 못 잡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만약에 바이트를 받았다면 기존의 고도리 다운샷에서 입질이 텁 하고 들어온 후에 기다려줄 이유나 필요가 전혀 없겠죠. 이것만 가능할까요? 살아있는 새우 있죠. 살아있는 새우를 등 쪽으로 후가이부터 밀어 넣어서 원투 클립에 체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외수질과 다운샷의 콜라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런 채비 또한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이건 아직 공개 전이지만 귀걸이 뒷마개를 이용해서 새우 뿔에 끼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영상은 제가 여러분들을 또 한 번 놀래켜 드릴 수 있는 정말 기가 막힌 채비법이니까요. 믿고 기다려 주셔도 좋으실 겁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원투 클립 홀더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안 하기로 하겠습니다. 또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을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이제 유튜브에 원투클립 홀더라고 검색하시면 아주 자세하게 잘 설명해 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어떠셨나요? 원투클립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되셨나요? 제가 영상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있죠. 아주 작은 차이 하나가 여러분들의 조과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요. 라인이 뻗치거나 말거나 바람이 불거나 말거나 웜을 세우던지 말던지 단차를 높게 주던지 말던지, 네, 광어 다운샷은요 그렇게 해도 잡히긴 잡혀요. 눈먼 고기 엄청 많습니다. 근데요, 초보분들끼리 나란히 써서 야유회 나온 팀에서나 가능한 얘기입니다. 양 옆에 고수분들은 상황에 맞게 단차 조절을 다 해주시고 웜 바꿔주시고 웜 세워주시고 눕혀주시고 상황에 맞게 최대한 입질을 받아내려고 노하우를 총동원하는 그런 분들 사이에서는 어렵다는 거죠. 아주 유명한 맥주 광고 카피가 있잖아요. 아무 짓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음번 출조 때는 부디 아무 짓이라도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정말 여러분들의 조과를 응원하는 웜자였고요. 요즘 제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었다는 인사를 정말 많이 받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 다만 꼭 반드시 작은 고기는 놓아주는 오박내대를 실천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더 재미있는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